태풍 미탁이 강타한 영동 지역의 주민과 군장병, 자원봉사자들이 나흘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치워야 할 흙은 산더미입니다. 당장 머물 곳도 입을 것도 없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재민들을 취재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로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과정과 도내 유망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제44회 정선 아리랑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눈에 띄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영동 남부 지역은 피해 복구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군장병, 자원봉사자들이 나흘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치워야 할 흙은 산더미입니다. 당장 머물 곳도 입을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한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삼척 초곡 마을을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으로 쑥대밭이 돼버린 삼척 초곡 마을입니다. 차량이 다녀야 할 도로에는 유실된 토사가 가득합니다.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집은 처마 바로 아래까지 흙이 차올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삼척 초곡 마을의 대부분의 주택은 이렇게 흙에 파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집 내부 바닥부터 가구들까지 어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주차해둔 차량도 꼼짝없이 흙더미에 갇혔습니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 하수 물이 좀 빠졌습니다. 당장 잘 곳을 잃은 주민들은 곧 다가올 추위가 걱정입니다.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보일라고 뭐 이거 집이 이거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다 말라갖고 도배를 해야 되지. 도배부터 보일러 설치까지 완전한 복구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 해관에 또 가는데 그것도 또 복잡하다. 지금 그것도 복잡해가지고 어딜 가는데 건덕에 갔는데 건덕에서 뭐 쫓아가지고 또 일로 오니까 이 어디 뭐 어디 갈 데가 올 데가 있어요. 잠은 뭐 대강 저 구석에 물 안 채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예. 올해는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 저다가 저기 주차장역에 차대는 그 앞에다가 좀 그게 해가지고 그리를 해도 이사이 좋다나. 아이고 몸만 빠져나왔거든.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삼척 지역.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에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미탁이 강타한 영동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해안 산불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강타한 영동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일 현재까지 집계된 이재민은 470여 세대 860명이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240여 세대로 가장 많고 강릉이 130여 세대입니다. 주택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770여 동 중 10동은 완전 파손됐고 16동은 절반 정도 부서졌습니다. 물에 잠겼거나 강풍에 떨어진 농작물 피해도 축구장 460개 면적에 달합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삼척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중남부 지역. 수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경찰 등 복구 인력 만여 명이 투입됐지만 미처 손을 못 댄 곳이 수두룩합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뿐 아니라 피해 복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당정협의회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불 때의 사례를 그리고 그 전례를 참조해서 이번에도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태풍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들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건의해 올리고 특교세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해 올립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금융과 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응급 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쯤 응급 복구와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건의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이중잣대 논란 등에 관해서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성난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 주까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대업체 경영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주 모 아파트 세입자들이 7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120세대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원주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새로운 취수장 신설을 내놓자 횡성지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주시 장양 취수장을 대신한 시설을 횡성군 갑천면 횡성댐 하류에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취수장을 조성해 원주시로 물을 내보내려면 하루 8만 5천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은 이 같은 경우 갑천면 8개 마을이 새로 규제에 묶일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도 횡성군의 모든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성군 주민피해 대책위는 8일 각급 단체장 협의회와 주민피해 대책위 모임을 갖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제주 공항을 오가던 증편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내년 3월에 재개합니다. 강원도는 올 초 대한항공과 원주, 제주 간 노선 증편을 결정해 기존 1일 1회 운항하던 노선을 각 1회씩 증편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증편 운항으로 매년 60% 수준이던 원주 제주공항 평균 탑승률은 80.9%로 늘었으며 7개월간 누적 이용 승객은 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원주 제주 간 노선이 기존대로 1일 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44회 정선 아리랑제가 4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선 아리랑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화에 한 걸음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성진 아리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44회 정선 아리랑제 마지막 날, 아리랑을 주제로 전국에서 참여한 소리꾼들의 경창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참가 인원이 늘면서 참가자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선 아리랑제 메인 무대가 들어선 조양강 둔치에는 정선 아리랑을 느끼기 위해 참여한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볼거리가 되게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선은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전통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지 새총 또 속구리 짜기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신명나는 아리랑 가락에 몸을 맡긴 외국인. 올해 정선 아리랑제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외국인 방문했고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이런 것을 다채롭게 준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 국내에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얼마나 성공리에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담아낸 정선 아리랑제는 이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하나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4회를 맞은 정선 아리랑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후평, 이동 등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마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가졌고, 이번 총회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포함한 주민투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투표에는 현장에서 1,029명, 사전 1,313명, 온라인 59명 등 모두 2,40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평 이동의 경우 우리 동네 초록마을 만들기를, 근화동은 근화행복버스 운영을 1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15회 횡성한우축제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은 올해 축제에서 한우 160마리를 소진하는 등 15억 원가량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임산물 등 2억 3,5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수도권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를 텐데요. 사소한 차이로 기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기에 임하기 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성과를 후회 없이 선보이기 위해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서기 직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달리는 선수들.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준비 운동이 한창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체조랑 스트레칭이랑 그냥 기본 보강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 전에 먼저 풀고 들어가요. 몸을 많이 풀면 이제 시합할 때 좀 가볍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유연성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순간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긴장을 풀어보려 몸을 움직이는 선수들. 이내 출발 신호가 울리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지만 응원 나온 관중들은 우산을 쓰고서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까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경기장을 바라보는 선수의 가족과 친구들.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걱정과 함께 메달에 대한 기대도 걸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경기하러 보러 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미끄럽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가슴 졸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국체전.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파리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이 무게에 집중해서 들기만 하자고 그런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청 소속 역도 선수 이선미입니다. 이번 전국체전 100회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역도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최고 역도 감독님이 오셔서 역도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러 갔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2, 고3 정도에 그냥 좀 계속 아파가지고 운동이 엄청 하기 싫었었어요. 어떻게 좀 이겨냈어요? 계속 치료하면서 그냥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좀 나아질 때까지 계속 운동했어요.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거는 진짜 좋은 일인데 그만큼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엄청 멋있는 분을 만났다고 되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포스대로 엄청 멋있으셨어요. 이번에 실업팀 올라와서 첫 시합인데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화요일 오전부터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계속해 유입되면서 아침과 낮 할 거 없이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 한글날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괌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 주 후반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 11도, 원주 12도, 속초 1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21도, 강릉 23도로 영서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거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도 저녁에도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영서 지역 수요일 아침에는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